자, 16에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철학 제문이다. 철학 제문. 철학 좋아하니? 승민이 철학 좋아해? 정윤이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럼 뭘 좋아해, 정윤이는? 먹는 거, 자는 거, 뒹굴거리면서 스마트폰 보는 거. 수민이는 자연 좋아해? 자연이요? 자연 관찰, 뭐 다큐멘터리 좋아해요? 다큐까지는 못 읽은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네. 정윤이는 미국 좋아하는 것 같아. 오늘은 또 오클랜드. 저번에는 어디였지? 저번에 시카고였나? 아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친하게 지내면 좋죠. 자, 이제 그 철학 질문이고요. 문제 먼저 보라고 얘기를 항상, 그치? 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A를 바탕으로 기억. 자, 이거 두 가지 줬어. A를 보고 기억에 대한 포인트 이유를 찾아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렇게 또 추론 형태 문제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그림, 하나는 그라데이션이 하나 나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해 보지. 자, 여러분들 지문을 분석할 때는 단락별로 분석하라고 얘기했다, 그치? 이따가 숙제 검사 해야 되겠다. 예, 숙제 검사는 매주 일요일에 하는 걸로. 어제 했는데. 그래? 그럼 매 시간 하는 걸로? 아닌가? 토요일에 해야 되나? 네. 아니요. 일요일에. 일요일이 나? 네. 아니야, 내가 깜빡깜빡 하니까 그냥 토요일에 하는 걸로. 네. 내가 머리가 바보라서 어쩔 수 없어. 자, 18세기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 휴머. 자, 경험론 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할 거냐면 소위 말하는 근대 철학 500년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야,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수업 듣지를 못해. 예. 학부생들도 이거 얘기하면 눈 돌아가거든. 근데 알아둬야 돼. 이거 알아두면 앞으로 인문 철학은 웬만큼 다 보여. 진짜로. 이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철학이라고 하는 애들은 하나 좀 굵게 해야 되겠다. 이 사실은 이 철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계에 대한 인식론이거든. 세계에 대한 인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하자면 이 세계는 뭐냐? 과연 인간은 뭐냐? 이렇게 한번 따져보는 게 바로 철학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15세기 때 이때부터 이제 근대 철학이 시작되었다고 하거든.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요거 생각하면 돼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한 이 유럽의 어떤 철학의 기본은 인간이야, 인간과 이 세계.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파악할 건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이 객체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객체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니? 자연이 되는 거고, 주체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인간 쪽이 되는 겁니다. 그치? 다음에 예를 들어볼까? 우리 그림에 사과가 있었으니까, 문제에 사과가 있었죠? 자, 여기 사과가 있다고 하자. 빨간 사과예요.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지. 자, 인간이 주체가 객체인 자연 사과를 인식합니다. 그럼 이게 사과다라고 확정할 수 있을까? 확실하게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타인과 이야기했을 때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겠죠? 공통적인 게 있어서 이게 쌓아가는 거야. 그게 지식이거든? 그런데 여기 사과가 있어. 근데 얘가 사과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저건 어떻게 알아? 남들이 사과라고. 그 남은 어떻게 알아? 네? 그 남들이 이게 사과인지 어떻게 알아? 사과라고 정했으니까. 누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기원의 문제와 근원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 이 세계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못 만들지.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과연 참된 진리는 뭐냐? 기준이죠? 그렇죠? 진리가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판단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근대 철학에 와서도 이 물음은 계속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사과라고 할 거냐? 중세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누가 이거를 사과라고 보증 증명해 줄 거냐? 오 마이 갓. 신이 이걸 증명해 줬거든. 이해되니? 정연아 이해돼? 중세 시절? 잘 몰라요? 그래서 중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세 시기를 신중심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 잤구나? 안 배웠어? 네. 교황이 있잖아. 교황 알지? 교황이 옛날에 힘이 막강했거든. 그죠? 종교가 원탑이었단 말이야. 자, 신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신이 이야기한 것을 어기면 뭐 지옥 간다, 뭐 처벌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게 어떻게 사과해요? 아, 신께서 저게 사과라고 했어. 오케이? 나 사과 아닌 것 같은데? 이 새끼 이단이네? 잡아.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잡아서 뭐예요? 파이어. 그치? 네, 마녀사냥 하는 거지. 마녀재판 하는 거죠. 이 대신 이게 신중심사회인 중세사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 자, 그렇다면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누굴 통해서 했다? 신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죠. 왜? 신은 절대 불변, 영원한 것,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랬다가 자 15세기 이후부터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인지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즉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한다. 이해되죠?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 의심. 진짜야? 이게 사과야? 진짜 이거 신이 저 사과라고 했어? 난 사과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사괴라고 하면 안 돼? 나는 시과라고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티오난 아저씨가 누구? 뭐 여러분 들어봤을걸? 데카르트. 들어봤니? 정연아 들어봤어? 데카르트? 네. 수미도 들어봤지? 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방법적 회의라는 거를 들고 나옵니다. 방법적 회의. 이 회의는 자 우리 회의합시다. 그 회의가 아니라 후회와 의심. 이게 진짜 그런가?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적 회의 또는 방법적 회의로 물론 이거를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이런 방식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어요. 그거 진짜야? 아닌 것 같은데? 의심부터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집대성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보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까? 이런 거예요. 소위 신중심사회에서는 천동설 이거를 이야기를 하죠. 자,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 중심이야. 하늘과 달과 별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인지가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과학 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내가 관찰한 결과치 관찰값을 봐도 이건 땅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천동설에 반하는 뭐가 나와요? 지동설이 나오죠? 이걸 누가 발표해? 코페르니쿠스가 발표하죠? 들어봤니? 코페르니쿠스? 혁명이지, 그치? 천동설에 반하는 지동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찰, 그리고 계산, 이걸 해서, 지구가 움직인다, 지동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 교황청에서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 코페르니쿠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단이야. 너는 왜 신의 말을 거역하지? 저 새끼 잡아요. 종교재판 하는 거야. 야, 너는 하늘이 움직이는 걸 부정하고 땅이 움직인다고 했다. 너는 왜 신의 말을 거역하냐? 증명해봐라. 증명하죠. 그건 다 거짓이야. 신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너는 왜 신의 말을 거역하지? 다시 한번 해봐. 그러니까 땅이 움직이는. 이 새끼는 이거 안 만해? 불태워!
죽었어요. 코페르니쿠스 불타 죽었어. 진짜로. 자기 신념을 꺾지 않았죠. 예. 이해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의 또 인지 능력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중심 사회에 있다가 이제 15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돼.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라고 해요?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 안 배웠어? 저번에 배웠지? 이거 다 배워. 이거 중학교 때 중학교 과정 있어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못해서 그래. 배운 거야. 그래서 신중심 사회에 있다가 인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15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게 이성 중심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치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거,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럽 하면은 뭐다? 합리주의. 이게 튀어나오는 거지. 그치? 합리주의가 무슨 뜻이야? 이성에 합당한 거. 이해되니? 감정이 앞서거나 욕망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합당한 것. 이렇게 출발을 하죠. 자, 그러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숫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지. 수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해? 이거 갖다 적용해봐야지, 그치?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밖으로 나가죠. 어떤 대상, 이 자연, 이 세계를 이제 뭐 하기 시작해? 관찰하기 시작하지, 관찰. 그게 뭐야? 이게 과학이야. 그래서 수학과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발달을 하게 돼요. 이 대신? 자, 그러면 과학이 발달했다는 것은 뭐니? 이게 곧 경험론입니다. 경험주의를 가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게 뭐 내가 직접 해봐야 되거든. 과학이 뭐야? 실험하잖아. 테스트하잖아. 그렇죠? 직접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일단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거를 과학주의라고 하는데, 과학주의도 역시 경험주의 안에서 파생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사에서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 시대라는 것이 촉발되는 거지. 야, 인간 중심하니까 막 산업이 발달하고 돈 많이 벌게 되고, 야, 화려해지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어떤 문제가 생겨? 자, 이제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신이 이거를 사과라고 하면 그냥 다 믿는 거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잖아. 교회에서 믿습니까라고 하는 거야. 왜? 믿음이 없으면 신은 존재할 필요가 없거든. 이해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없니? 그래서 목사님이 믿습니까?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안 믿으면 불신이면은 이 체계가, 종교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성 중심으로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신이 증명해 줄 때는 근데 무조건 믿으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럴까? 아, 신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거 왜 그럴까? 아, 신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 그러면 끝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서 증명을 하다 보니까, 인식에 대한 증명을 하다 보니까, 아, 불완전하다. 그치? 완벽하지가 않다. 그렇게 돼요. 이게 왜 상할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정윤이가 나 이거 사과 이제 어떻게 하니? 남들이 사과라고 해요. 그럼 이 남들이 사과를 어떻게 알았을까? 기온에 문제가 생기고 율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찾기 시작하죠. 진짜 사과가 뭐냐?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이제 언어학이 됐던, 뭐 수학이 됐던, 과학이 됐던, 네, 그 사람들의 인식 지평이 쫙 넓어지게 됩니다. 수민아 졸려? 괜찮아요? 네. 졸린 거 아니지? 네. 졸리면 얘기해. 내가 지금 졸려서 그래. 이 졸린 내용이거든, 이게 사실. 예. 근데처럼 500명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 정리가 이해됐어? 안 됐구나. 어디에서 브레이크 걸렸어? 너무 심오해요.
이거 심오한 거 아니야. 간단하게 얘기하자. 자, 신 중심사에서는 이게 사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신이 사과를 했으니까 믿고 따라야 돼. 안 믿으면 파이어야. 그치? 그러다가 사람들의 어떤 지성과 인성이 인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의심하게 됐고 그 의심을 밑바탕에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수학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이게 왜 사과일까? 이제 뭐 품종을 나누고 뭐 분류를 하고 이런 방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신 대신에 이성이 인식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사회 하면은 합리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방금 지문에서 봤었던 경험주의가 나왔다, 경험론이 나왔다 하면은 이거에 대한 파생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경험주의 하면 여러분들 이거 과학이구나. 즉 경험론자들은 경험이 안 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되니? 정나? 경험할 수 없는 거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실제라는 말이 있어. 실제는 뭐예요? 현실에 존재하는 게 실제하는 거거든. 그치? 자, 요 펜은 실제하니? 있잖아. 우리가 눈으로 감각, 시각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사용할 수도 있어. 그쵸? 실제로 있는 겁니다. 천사 있어? 우리 감각할 수 없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거지. 그치? 즉 상상과 실제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론자들은 상상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경험론자들은 실제는 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볼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 베이컨이 극단적 경험론이잖아요. 극단적. 어느 정도까지 밀어붙이냐면 감각할 수 있는 것만 진리고 감각할 수 있는 건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누군가 물어봐. 아니 그렇다면 베이컨씨 지금 당신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와이프가 지금 없지 않소? 와이프를 감각할 수 없지 않소? 그럼 와이프는 거짓이요? 베이컨 얘기해. 네. 지금 상황에서 와이프는 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각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와이프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기지? 저는 안 웃겨?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럼 진리가 그때그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치? 경험주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감각이 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봤거든. 그러니까 봐라. 수빈이 미국 간 적 있어? 미국이 있어? 어떻게 알아? 직접 뭐 없잖아, 그죠? 가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미국에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증명해봐. 이게 극단적 경험주의예요. 경험이 안 됐는데 그게 있는 거냐? 그건 허상이다. 그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 그러면 뭐가 진리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도 나중에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근대 문학이 유럽의 근대 철학이 쫙 막 가다가 퐁 떨어져요. 베이컨 때문에. 그러다가 이걸 다시 멱살 잡고 쫙 올려준 아저씨가 칸트. 들어는 봤지? 네, 칸트라는 아저씨가 멱살 잡고 다시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인데 그 전까지는 진리 자체는 인식의 방향으로 봤어.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이유가 이걸 찾아야 돼. 이렇게 봤는데 칸트부터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생각하는 과정을 철학의 주제로 봐요. 그래서 요거 야 경험이 안 되는 게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없잖아. 그 뭐가 진리야? 라는 문제를 피해가요. 이 칸트 아저씨가. 그래서 한번 폭망했던 근대 철학을 다시 멱살 잡고 올리는 역할을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요거 기억하면 돼. 주체, 객체가 있고 주체는 인간이고 객체는 자연이다. 또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철학 질문 같은 거 나오면 머릿속에 이거 딱 역삼각형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이 객체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분법적 세계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왜 이분법적 세계관이야? 주체와 객체로 나눠버렸거든. 그쵸? 인간과 자연으로 나눠버렸거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아, 이 자연은 인간이 이용하는 거구나.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배웠지? 기계적 자연관 또는 뭐 도구적 자연관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이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수치로 다 계산하고 수학, 과학으로 다 이렇게 인식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용하면 되고 이건 이용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다 분류해놨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어떻게 봐? 기계적으로 또는 도구적으로 보는 자연관이 생기죠. 그 폐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환경오염, 기후 악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인권적인 문제도 생겼죠. 주체와 객체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치? 유럽인들은 인간이고 아프리카인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아프리카 갔더니만 사람처럼 생겼는데 까맣게 생겼고 옷도 홀딱 벗고 있고 이 새끼들은 뭐 사람도 아닌데 잡아가 노예로 만들죠. 그치? 근데 그때 당시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합니다. 우리랑 다르니까. 우리는 하얀데 쟤네는 까맣네? 인간이 아니라서 그렇구나. 이런 인식이 나오는 게 주체와 객체가 나눠져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유럽식 사고방식. 알겠죠? 네. 더 하면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 18세기 경험론의 대표적 철학자인 휴먼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면서 아까 이 경험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험되지 않은 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니까 휴면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했던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비판하고 왜 비판할까요? 이성은 경험이 아니잖아.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경험론은 경험하는 게 진짜야. 어떻게 머릿속에 있는 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철학 이론을 구축하려 하였다. 그러나 자, 여러분들 질문 읽을 때 이렇게 접속사 나오자 우선 끊어. 그럼 앞에 부분은 뭡니까? 경험론의 특징이죠. 경험된 게 지식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나 지나치게 경험만을 중시한 나머지 그는 과학적 탐구 방식 및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기 이른다. 그 결과 휴먼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아까 얘기했던 베이컨하고 약간 비슷하겠네, 그러면. 그치? 자, 그리고 문맥을 파악하는 문제 나와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단락 정리해봅시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휴메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 아저씨는 누구? 경험론이었구나. 경험론에 대한 개념 나와 있죠? 경험된 것이 지식이라는 거. 예. 그런데 한계점도 있구나. 극단적 회의주의자로 평가받았구나. 자, 첫 번째 단락 질문 괜찮아? 다음 겁니다. 자, 휴는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나오죠? 이를 인상과 관념으로 설명하였다. 자, 경험을 어떻게?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했어요. 인상은 오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이나 감정 등을 말하고, 자, 인상이 뭐라고? 감각, 감정. 관념은 인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하, 알겠다. 우리가 이렇게 감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관념이다. 그쵸? 감각한 것이 인상이고,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관념이군요. 자, 가령 예시. 혀로 소금의 짠맛을 느끼는 것은 인상이고 머릿속으로 짠맛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이다. 인상은 단순 인상과 복합 인상을 나누는 쪽인 내용도 끊어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은 뭐니? 여기까지 내용은 경험 얘를 인상과 관념으로 나눴죠? 그리고 각각 인상에 대한 설명과 관념에 대한 설명 얘기했어요. 인상이 감각이었고 관념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자, 그래 또 뭐 하고 있어요? 인상은
단순 인상과 복합 인상으로 나뉘는데,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또 되지. 인상 어떻게? 단순 인상과 복합 인상,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하고 있어요. 단순 인상은 단일 감각을 통해서 얻은 인상을, 복합 인상은 단순 인상들의 결합된 인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짜다는 단순 인상에 짜다와 희다 등의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소금의 인상은 복합 인상에 해당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금은 뭐다? 복합 인상이다. 즉 짜다와 희다가 다 있다. 그리고 단순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단순 관념, 복합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복합 관념이라 한다. 휴문 단순 인상이 없다면 단순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까 인상이 뭐라고 했어? 감각하는 거지. 감각이 없으면 당연히 관념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황금소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복합 인상은 없지만 황금과 소금 각각의 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합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황금, 소금은 현실에 없어요. 그런데 각각의 인상이 존재해서 복합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네. 따라서 복합관념은 복합 인상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 왜냐면 여러 이미지를 합쳐서 하나의 관념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휴무, 황금소금처럼 인상이 없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했어요? 즉 경험이 안 되잖아. 황금소금은 경험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지식이 될 수 없다. 떠올릴 수는 있어. 유니콘 머릿속에 떠올릴 수는 있어. 근데 실제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황금소금 복합관념으로 떠올릴 수 있지만 실제로 경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역시 안 커지네. 이렇게 되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단순 인상, 단순 관념, 그리고 복합 인상, 복합관념이죠. 그래서 차이점이 뭐였어? 단순 인상이 없으면은 단순관념도 없는 거지. 그런데 복합 인상이 없어도 복합관념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얘가 뭐다? 황금소금. 그치? 황금이라는 관념과 소금이라는 관념이 결합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황금소금이 없는데 이렇게 다른 관념들을 섞어서 새로운 관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자, 휴는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인과관계란, 휴미 부는 인과관계야.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때 갖는 관찰자의 습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즉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소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인과관계는 필연적 관계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휴메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휴는 과학에서 얘기하는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시간 순서로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여러 번 반복된 거니까 그렇지. 응? 그래서 그걸 필연관계라고 보기 힘들어. 이런 얘기네. 자, 그는 까마귀가 날아오는 사건과 배가 떨어지는 사건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사건이 배가 떨어지는 사건을 야기했다는 생각은 추측일 뿐 두 사건의 인과적 연결관계를 관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인과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것도 휴메의 생각이에요. 이런 방법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은 적합하지 않다고 휴는 비판했다. 그렇군요. 자, 요 내용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뭐니? 바로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비판. 이거죠? 그리고 밑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휴메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냥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것이 반복해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이죠. 또한 휴먼, 진리를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전통적인 진리관에서는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때 진리라고 본다. 자, 이런 거 체크해줘야 돼요. 전통적인 진리관. 진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때. 하지만 휴먼, 진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소금이 짜야 한다. 그런데 휴먼에 따르면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금이 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은 내 입에는 소금이 짜게 느껴진다라는 진술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비록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휴메의 입장이다. 자, 여기는 좀 설명이 잠깐 필요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금이 짠지는 알 수 없다. 내 입에 소금이 짜게 느껴진다라는 진술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도 일종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감각하는 거 내가 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 수민이가 뭐 소금을 먹고 짜라고 했을 때 나는 몰라 그걸. 왜? 수민이 감각이 내 감각이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짜다는 진술은 내 입에는 소금이 짜게 느껴진다. 이거란 얘기예요. 그치? 그러니까 지식을 만들 수가 있어?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되시다는 얘기예요?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휴메의 입장에서는. 극단적이죠. 아까는 이제 베이컨의 예를 들었는데 여기도 휴문도 역시 극단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아까 문제가 어디 있더라? 17번이죠. A를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또 어딨나? 휴먼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 회의주의자로 평가받았다. 자, 1번 인상이 없는 지식은 진리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성만으로는 진리를 탐구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실제 세계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은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도 진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게 되겠네요. 자, 이게 적절한 거 찾는 것은 뭐냐면 그냥 쭉 보고 지금 우리가 봤었던 부분, 자, 우리가 A를 바탕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A하고 가장 근사치를 찾아야 됩니다. A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 소금이 짜다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각기관이 아니란 말이야. 즉,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내 입에는 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즉, 경험을 했음에도 진리를 찾을 수 없다. 그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질문. 여기 질문 있어? 없어요? 자, 2차는 휴문, 경험론적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한 나머지 과학적 지식조차 회의적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성만 중시했던 당시 철학사조의 반기를 들고 경험을 중심으로 지식 및 진리 문제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근대 철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끝부분은 뭐 이제 한계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의의도 있죠. 예.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데카르트는 이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누가? 이 휴미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 전통적 진리관에 따르면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죠? 전통적 진리관은 뭐라고 얘기했어? 진술하는 것과 그 대상이 일치하면 진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체크했던 것 같은데 어디 있더라? 어딨지? 여기 있구나. A 부분에. 전통적 진리관에서는 진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때 진리라고 본다. 이번에 틀렸죠?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질문 안에서. 자, 3, 4, 5번 확인. 휴먼, 지식의 탐구 과정에서 감각을 통해 얻은 경험을 중시. 휴먼, 합리론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철학 이론을 구축하려 하였다. 휴먼, 인상을 갖지 않은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7번 했고 18번입니다. 자, 윗글에서 언급된 휴메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과의 맛이 달콤한 것 같아. 잎 사과는 빨개. 매일 사과를 먹으니 피부가 고와졌어. 1번,
사과를 보면서 달콤한 맛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 맞죠? 인상과 관념이라고 되어 있지. 인상은 감각이었고 관념은 인상을 통한 이미지. 사과를 보면서 빨개라고 느낀 것은 복합인상 땡. 복합인상이 아니라 얘는 단순인상이죠. 정윤아 자요. 정윤아 피곤하지 정윤아? 얘는 역시 철학이 싫어하는군요. 네. 세 번째, 사과의 실제 색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과는 빨개라는 생각은 내 눈에는 이 사과가 빨갛게 보여. 아까 똑같죠? 소금이 짜다는 내 입에 소금이 짜다 이거. 사과를 먹는 것과 피부가 고와지는 것 사이 인과적 관계를 관찰할 수 없다. 그렇죠? 그냥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우연찮게 관찰하는 것 뿐이지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매일 사과를 먹으니 피부가 고와졌어 라는 생각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습관적 기대.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2번 복합인상이 아니라 단순 이상에 해당한다. 19번 보기의 사례를 통해 흉의 주장을 반박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자 보세요. 흉의 주장에 반박하는 거야. 흉이 뭐라 얘기했지? 경험되는 것만 지식이라는 얘기했어. 그쵸? 그리고 인간관계에 부정을 했고요. 그리고 경험된다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했어? 나의 경험이지 이게 보편적 경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그래서 진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무채색을 명도 변화에 따라 나열한 도표가 있다고 가정하자. 도표의 한 칸을 비워둔 채 어떤 사람에게 5번 빈칸에 들어갈 색은 어떤 색인가요? 라고 질문하였다. 그 사람은 빈칸에 들어갈 색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주변 색과 비교하여 그 색이 어떤 색인지 알아맞혔다. 그러니까 6번하고 4번을 통해서 5번이 대충 뭐가 들어갈 건가를 맞췄다는 얘기죠. 이리니 딱 봐봐. 던져준 게 뭐였어? 흉의 주장에 반박하는 거야. 근데 맞췄어. 이건 뭡니까? 5번 색깔이 뭔지 감각하지도 않았는데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답을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1번 세계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2.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단순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실험한 거죠. 5번에 어떤 색깔 들어갈까 하니까 6번과 4번을 보고 맞췄단 말이야. 즉 감각하지 않은 거야. 그치? 감각하지 않았음에도 5번에 들어갈 색깔을 떠오르는 거죠. 나머지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필연성을 갖게 된다. 관념을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 외부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질문 괜찮아요? 힘들지? 쉬어? 쉬는 시간.